휴진실이어가지고 왠지 야경 예쁠 것 같아. 우와, 엄마야, 너무 예쁘다. 그쵸 여러분? 예쁘다. 안녕. 1인실 투어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소파 베드인데 이걸 이렇게 접으면 소파가 되고 피면 침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다가 주무시려고 이렇게 했고, 짐 싸온 거, 그리고 제가 또 라텍스 베개 아니면 잠을 못 자요. 라텍스 베개를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면 안대, 그리고 노트북. 일을 좀 해야 돼서 내일 치료받기 전에 1시간 정도 조금 더 작업을 하려고 가져왔고, 이거는 병원에서 준 이불.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아까 죽을 사 먹어서 죽이 있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쁠 일이야. 응? 이렇게 테이블에 여기서 엄마가 식사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 깨끗한데 오래된 느낌이 좀 있죠? 지금 저녁밥 먹었어요. 저녁밥 먹고 이제 제모 크림을 줘서 이걸 해야지 내일 내열관 조영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두개골 고정해야 돼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서 요거로 이제 소독 약을 머리에 바르고 헹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주사 바늘도 꽂았습니다. 오늘 피를 뽑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내일 새벽 6시 45분에 고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RI 찍고 내열관 조영술 하고, 그 다음에 감마 나이프 방사선 치료를 하고 병가 보고 퇴원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금식입니다. 오늘 자정까지밖에 음식을 못 먹어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두려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반. 5시에 수액 연결했고요. 6시 45분에 이제 머리 고정하러 내려갈 거라 여기에다가 마취 크림을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가지고 잠을 잘 못 잤는데 어떻게 잘 해봐야죠. 이렇게 신기한 리모컨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침대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제 자정부터 금식이기 때문에 이제 양치하고 약 먹고 조금 있다가 머리 고정하러 내려갈 거예요. 지금 복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7시에 머리 고정하고 뇌혈관 조영술 하기 전에 MRI 찍고 뇌혈관 조영술 하고 지금 1시간 쉬었거든요. 지금은 11시 정도 시간이 되었고 머리 고정은 생각보다 엄청 아프지는 않았어요. 마취 크림 바르고 이렇게 4방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엄청 아프진 않았고 근데 좀 드릴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았는데 제 몸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거 고정하고 나오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호흡을 했더니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뇌혈관 조영술을 이제 받고 나왔는데 사실 받을 때는 크게 아프진 않았어요. 받을 때는 그냥 이게 수면 마취를 안 하고 받거든요. 여기 사타구니 쪽 절개를 해서 거기에 있는 혈관에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쭉 넣어서 여기 목까지 넣어가지고 약을 이렇게 혈관에 퍼뜨려서 그걸 영상으로 찍는 게 이제 뇌혈관 조영술인데 그거를 하고 나서 지혈을 해야 돼요. 지혈을 할 때가 제일 아파요. 그리고 3시간, 2-3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계속 누워있어요.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지금 누워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마나이프 방사선 치료할 때까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혈이 다 되고 나면 화장실 가도 된다고 하니까 화장실 갔다가 좀 쉬고 그리고 나서 감마나이프 치료 받고 퇴원하게 될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너무 많이 잘랐나 봐 과일. 먹고 댕겨. 내가 볼 테니까. 나 못 먹겠다. 그만 먹을래. 먹어. 따고 나오고. 어제 감마나이프 치료 점심에 받고 좀 휴식하고 나서 퇴원을 저녁에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카메라로 촬영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하루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번 달에 8월 말쯤에 응급실 입원하고 2차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했을 때는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이제 조영제 부작용이더라고요. 토할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열이 오르고 배가 아프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몸이 간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2주, 3주 동안 그땐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심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는데
병원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의사분들이랑 간호사분들 다 친절하시고 치료할 때도 조영제를 많이 안 넣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병원에서는 막 머릿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조영제가 너무 뜨겁고 막 한 번에 막 많은 양이 이렇게 퍼지니까 머릿속이 후끈하다 못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 약물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체감상 한 3주 정도가 걸려서 거의 2, 3주 동안은 매일 밤 너무 아파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잠을 막 못 잤거든요. 3시간씩, 2시간씩 끊어서 자고 불면증이 막 2, 3주 지속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선생님한테 혹시 아파서 잠이 안 오면 먹을 수 있게 진통제랑 수면제를 처방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도 처방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치료받은 3차 병원에서는 조영제를 이렇게 많이 넣은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번 달에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아팠어요. 그냥 후끈한 느낌이 살짝 한 2-3번 정도 드는 정도에 그쳤고 한 달 전에 조영술 했을 때 지혈했을 때에도 모래주머니를 여기 상처 부위에다가 얹고 피가 막 많이 나오니까 지혈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성인 남성이 자기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꽉 누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짠 부분보다 그 짠 부분 근처로 다 피멍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걷는 게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희 집이 또 계단집이어가지고 4층까지 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딱 그 조그만하게 짠 부위만 이렇게 손가락 몇 개를 이렇게 누르셔서 그렇게 막 엄청 막 진짜 못 견디겠다 이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어요. 지혈하는 단계에서. 근데 문제는 병실로 돌아왔는데 그 뒤가 제일 아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할 때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통증이었다면 이제 3시간 동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테이프를 다 붙여놓거든요. 이 허벅지랑 고관절에 테이프를 다 붙여놔요. 그래서 상체도 세우면 안 되고 머리도 들면 안 되고 다리도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위치가 지혈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분수처럼 피가 나오는 위치여서 3시간 동안 진짜 화장실도 못 가고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너무 아픈 거예요. 숨이 편하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막 끙끙거리고 머리에는 그 와중에 이 고정 틀을 이렇게 4개 박혀 있는 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는데 목은 너무 불편하지. 아침부터 금식이었기 때문에 뭐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누워 있어야 돼서 1시간, 2시간 동안은 너무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감마나이프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80분 정도 받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 감마나이프 치료 원리가 정확하게 제 그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쏘는 치료였어요. 그래서 80분 동안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고정된 틀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드릴로 고정을 해서 머리 이렇게 틀을 아침 7시부터 치료 끝나는 2시 반까지 계속 틀을 쓰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반까지.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누워있는데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했거든요. 하나도 안 아프고 뭐 곧장 일상생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뇌혈관 조영술이 제일 아팠던 거겠지. 방사선 치료는 별로 안 아프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중반부부터는 머리가 막 누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지끈지끈하면서
제가 여기 쪽에 치료 부위가 있는데 이쪽이 그냥 이쪽 뇌가 팅팅 부어버리는 느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쯤에는 계속 비상벨 눌러서 얼마나 남았어요. 막 하고 2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분을 다 채우고 막 머리가 얼얼하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가장 심한 두통을 느끼면서 막 여기가 막 다 팅팅 부어있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고정했었던 틀을 제거를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거할 때도 그냥 넋이 나가 있었어요. 넋이 나가 있는데 고정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나사가 이렇게 하나씩 다 조인 거를 돌려가지고 빼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낄 때도 무슨 드릴 같은 거로 드륵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막 머리 이렇게 쥐어 짜듯이 이렇게 압박을 한 상태였는데 그거가 이제 풀리니까 더 아픈 거예요. 풀고 나니까 갑자기 막 통증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지가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치료받는 내내, 검사하는 내내 심호흡을 하면서 심리적인 진정을 계속 시켰기 때문에 사실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어요. 그냥 아프면 아픈 거지 뭐 이랬는데 그런 제 마음과 다르게 제 몸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엄청 충격이었나 봐요. 제 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신이 이렇게 사시나무처럼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막 가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심호흡을 천천히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제가 있는 1인실 병실로 돌아가는데 그냥 진짜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리고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빨리 간호사님 불러와서 빨리 진통제 놔달라고 말해달라고 엄마를 막 재촉했어요. 빨리 진통제 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침대를 옮겨주신 그분이 이제 부축을 해주시고 이제 다리도 오른쪽 다리는 제대로 못 걷지, 굽히지도 못하지, 다리 이렇게 짐짝처럼 들어서 옮겨야 되지, 사지는 떨리지, 머리는 터질 것 같지, 너무 아프니까 침대에서 이동 침대에서 내려서 제 1인실 병동 침대까지 천천히 부축을 받아서 그 침대에 도로 눕는데 나도 모르게 안 슬픈데 너무 아파서 막 우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 5살짜리 애가 울 때 있잖아요. 막 끄끄거리면서 울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도 안 서러운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그냥 막 울음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누워서 진통제 효과 돌고 나서는 조금씩 괜찮아져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물 한 1리터는 마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 조영제를 빨리 배출시키려면 물을 하루에 2리터는 먹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절대 탈수 안 오도록 물 항상 마셔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물만 정말 3병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사다 놓은 죽을 한 그릇 하고 또 반 그릇 뚝딱 비웠어요. 치료 후에 곧장 차를 타면은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한 2시간 정도 쉬다가 진통제가 이제 잘 돌았을 때 아빠가 데리러 와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하고 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약을 먹고 어제 이제 잤어요. 근데 자는 중에 새벽에 또 일어났어요. 전신이 너무 간지럽고 사타구니 쪽에 짠 그 부위 근처가 너무 간지러워서 새벽에 불 켜고 혼자서 그 요오드 소독 솜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소독하고 밴드새로 갈고 그러고 누웠는데
너무 전신이 막 간지럽더라고요. 조영제 부작용인데 전신이 막 간지러워 미치겠어서 한 1시간 정도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조영제 부작용의 또 하나가 왼종일 졸려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졸린 상태? 한 1, 2주 정도는 온전히 휴식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불편한 게 조영제가 이번 검사에는 조금 쓴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제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컨디션이. 저번 달에는 정말 2주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계속 음식 먹기도 싫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입맛이 좀 없어진 거 빼고는 크게 막 구역질이 날 정도는 안 좋고 좀 속이 좀 메스껍다? 이 정도? 그리고 걸을 때 아직 여기 절개한 부분이 불편해서 절뚝거리면서 천천히 걷는 거 그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좀 괜찮아지면은 이제 다시 체력 기르기 위해서 산책도 가고 산에도 가고 해야죠. 질척질척해. 너무 무리가 많아. 오늘은 4일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밴드 제거하고 머리 감았고요. 4일 만에. 여기 상처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작게 난 편이라고 했는데 뭐 거의 잘 안 보이죠? 오히려 밴드를 4일 동안 붙이고 있었더니 뾰루지가 접착제 있는 부분에 났는데 이 트러블이 더 커 보일 정도로 상처는 되게 조그만하고요. 아직 만지면 좀 아파요. 태어나고 나서는 얼굴이 좀 부어 있었거든요. 이 위쪽이 부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4일차 되니까 좀 붓기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컨디션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컨디션 나빠지기 전에 얼른 산에 다녀오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일차입니다. 지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호흡이 길게 편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말도 조금 지금 뚝뚝 끊기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제 산에 갔다 오고 나서 점심부터 너무 피곤했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낮잠 자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입술에 이렇게 포진이 잡혀 있어가지고 어제 약 바르고 바로 이제 잤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산에 못 갔어요. 오늘 산에 못 가서 조금 피부가 평소보다 간지러웠습니다. 이제 원래 이 약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좀 발바닥으로 맨발 걷기를 해서 독소를 빼주면 좀 피부 간지러운 게 덜하거든요. 그래서 힘든데도 매일 가려고 했었던 건데 제가 지금 앉아있기도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제 방이 3층에 있거든요. 저희 집이 4층이라 3층까지 음식을 저녁밥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좀 소화시키고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합니다. 방금 새로 한 밥에 엄마가 직접 까서 넣은 밤이 들어있고 이건 엄마가 한 담근 물김치예요. 그리고 가지랑 배추랑 우엉이랑 피클입니다. 다 제 입맛에 맞게 삼삼하게 간을 한 반찬이에요. 오늘은 6일차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9시고요. 어제 잠을 굉장히 많이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상태가 괜찮아진 그런 기분이 들었고 여기 상처들은 아직도 좀 근처를 만지면 좀 욱신욱신해요. 보시면은 이제 거의 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점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조영제 부작용 때문에 힘든 거라서 이 조영제가 처음에 머리에 퍼지는데 그것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몸이 간지럽고 열이 나고 뜨겁고 장기가 콕콕 쑤시고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하반신이 굉장히 많이 가렵고 따갑고 제가 또 어제 피곤하다고 산에 가서 독소를 발바닥으로 빼주는 맨발 걷기를 생략했더니 어제 다리에 좀 물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간지러워서 따끔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배가 아픈 것도 어제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산에 갔거든요. 근데 걸을 때도 확실히 어제보다 조금 힘이 있게 걸을 수 있는 느낌?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약간 비틀비틀거리면서 되게 힘없게 이렇게 걷거든요. 그래서 엄마 손 붙잡고 걷거나 팔짱 끼고 걷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혼자서 잘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벌써 퇴원한 지 3주가 지났어요. 엄마 아빠가 다시 고향 본가로 내려가시고 저는 동생과 함께 지내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더 곁에서 챙겨주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밥을 챙겨 먹을 정도로 체력이 돌아오기도 했고요. 2달 동안 24시간 엄마와 붙어 다녔던 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주 오랜만에 혼자서 밤 산책을 하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올해 8월 처음 응급실에 입원하고 선천적 뇌동정맥 기형을 진단받고 나서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참 인형 같은 2달이었어요. 처음으로 구급차를 타봤고 처음으로 응급실에 입원도 해봤고 처음으로 방사선 수술도 하고 너무 아파서 진통제도 맞아보고 모든 게 새롭고 또 낯선 날들이었어요. 뇌동정맥 기형은 방사선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는데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병이에요. 매일 뇌경련을 예방하는 약을 하루에 2번 먹어야 하는데 이 약을 먹어도 뇌경련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100% 예방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번에 방사선 수술을 하면서 뇌혈관 검사를 한 번 더 했는데 2군데에서 뇌동맥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당장에 수술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지만 뇌동맥류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평생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하는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하루에 10시간을 자도 온종일 피로하고 몸에 기운이 없고 반사신경도 떨어졌어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기력이 없고 고강도 근력 운동은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당분간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약 부작용으로 밤마다 온몸에 열이 나는데 앞으로 이 약을 1년에서 3년 동안 먹어야 한다니 어쩌면 완치 후에 약을 끊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들은 완치가 되어도 약을 못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감기나 비염이나 여러 잔병 치레는 했었지만 나름 건강한 몸으로 30년간 살아왔는데 이렇게 환자의 몸이 되어서 2달을 지내보니까 기분이 아주 이상했어요.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요. 내 욕심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저에게 쉴 수 있는 여유나 배려를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환자였지만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제가 하는 일들을 지속해야 했고 각종 세무 업무나 집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환자로서 제 질병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야 했고 어느 병원에서 어느 치료를 해야 그나마 부작용이 덜한지 여러 가지 환자로서 알아가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무척이나 많은 일들이 매일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만약 내게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면 그동안 난 뭘 하고 싶을까? 병원에서조차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니 저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죽는 것도 아픈 것도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도 하나도 무섭거나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삶에 제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고 죽고 나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죽음은 저에게 공포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생전에 해왔던 일들의 결실을 보고 싶긴 해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멋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 도전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삶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과 그런 기적을 세상에 선물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꿈을 실현하는 데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온전히 감당한 고통으로 얻은 오늘이고 내 삶이니까. 이제는 세상이 저에게 기회를 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아프기 전보다 많은 게 불편해지고 또 감수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저는 이 일이 왜 제 삶에서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있기에 저의 질병 또한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일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제 삶은 여전히 도전과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요. 어떤 누군가는 이런 저를 동정하거나 걱정하거나 이 현실에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사실 비슷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매일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쩌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예고 없이 마무리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언제까지나 내일이라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 저는 제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오늘 하루의 가치를 좀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 귀한 기회를 더는 망설이는 데 쓰고 싶지 않아요.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더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는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이런 타이밍을 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던져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어디까지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어요. 언젠가 이 삶을 떠나게 될 때 후회도 미련도 아쉬움도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제 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제 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아주 행복하고 활기차고 치유된 당신이 필요해요.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 삶에서 스스로 만든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제 인생은 무척 의미 있고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거예요. 조금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다. 그런 감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만약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게 후회스럽고 어떤 걸 바꾸고 싶고 어떤 걸 이루고 싶나요? 제 인생에 찾아온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제의 당신이 견뎌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제는 그 선물을 더 기쁘게 받아들일 때예요. 언젠가 오늘을 회상하며 웃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세요.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제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마냥 주저하기엔, 후회하기엔, 슬퍼하기엔 오늘 하루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기로 해요. 오늘 함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음에 기뻐하기로 해요. 그 모든 순간이 유한하기에, 끝이 있기에 더 열렬히 표현하고 도전하기로 해요. 마음껏 즐기기로 해요. 그래서 전 누구보다 열렬하게 사랑할 거예요. 제 자신을, 저의 삶을, 제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망설임 없이 사랑하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의지와 사랑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테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들어낼 기적에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